박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뇌물관계 핵심 증인 박원호의 두 번째 재판 출석. 박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관계 본질은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도움을 받고자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승마 지원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실제는 재판이 거듭될수록 이 논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기 그리고 박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 시간이 맞지 않아서 검찰이 한 차례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으며 얼마 전 우종찬 기자의 끈질긴 추적 끝에 찾아낸 진제수자술서에 의해 승마협회 전 전무 박원호 주장의 신뢰도에 의심이 가면서 검찰의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뇌물관계 논리가 심각하게 뒤틀려가고 있는 중이다. 검찰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기보다 오로지 박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기 위한 특공 조직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왜 고영태 녹취록을 알면서도 사태의 본질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했는가? 그리고 진제수자술서를 알면서도 묵혀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김한수 진술에 의해 최순실 태블릿이 아닌 줄 알아놓고도 왜 제2의 제3의 태블릿을 잇따라 공개했는지도 향후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다시 박원호 관련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박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간의 승마 지원 뇌물 관계는 승마협회 전 전무 박원호의 주장으로 검찰은 공소장을 만들었다라고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승마 지원 뇌물 관계 핵심 증인 박원호는 누구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안민석이 지은 책 끝나지 않는 전쟁에서 박원호는 모사꾼으로 평가가 되어 있다. 모사꾼은 일을 잘 꾸미는 사람을 뜻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이후 비로소 재판장에 나타난 박원호는 변호사의 날카로운 반론에 자신이 그동안 언론, 방송 그리고 측근들에게 쏟아낸 말들을 부인하기 바빴다. 검찰은 급기야 공소장을 다시 변경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승인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던 박원호 1차 재판장 증인 출석 결과물이었다. 이런 박원호가 9월 29일 2차 증인으로 다시 재판장에 나타났다. 이제부터 우종찬 기자가 전하는 박원호 관련 재판 참관 후기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박원호인데, 네. 이 박원호 부분에 대해서도 박원호 씨도 소위 재판이 잘 진행되다가 네. 막판에 일단 뭐 폭탄 발언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예, 뭐 등장할 때마다 폭탄 발언한다고 언론들이 그 박원호 씨 얘기를 대서특필하죠 지금. 예. 그러니까 박원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8월 18일 날 예. 이재용 부회장 재판 전에 선고 전에 네. 그때 증언했더라면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때 안 나왔어요. 예, 뭐 후두암 수술 그렇죠. 이후로 뭐 건강 뭐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안 나왔죠. 안 나왔고 그러다 9월 11일 날 처음 나옵니다. 9월 11일 날 처음 나왔는데 그때 박원호 진술이 상당 부분이 소위 탄핵이 됩니다. 진술이 잘못되었다. 변호인단에 의해 가지고 탄핵이 되고 그리고 9월 15일 날 서정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서정조사에서도 검찰이 수세에 몰리고 변호인단이 박원호 진술은 이런 점에서 증거가 될 수 없다 하는 게 쫙 나옵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검찰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9월 29일 날 박원호가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물론 박원호 진술의 많은 부분들은 뭐 노태강 국장이 박원호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다. 진재수 과장이 한 말도 사실이 아니다. 전부 다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건데 막판에 딱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그리고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이라고 하면서 박상진 회장이 사실 이 사건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사건은 결국 대통령이 정유라 말을 사주기 위해서 한 일이다. 이게 공개되면 대통령은 탄핵합니다. 자, 박원호 당신도 지금부터 입조심하세요. 그리고 잘못하면 당신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진술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고 엊그제 재판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 박원호 씨가 특검 조사국 할 때는 소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게 논의가 있을 때 아직 탄핵 결정되기 전입니다. 그때 이 진술을 딱 하면은 대통령은 뭐 꼼짝 말아줘 탄핵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그때는 이야기를 안 하다가 왜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변호인이 물었죠. 그랬더만 본인 얘기와 그동안에 내 말이 진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끄집어냅니다. 하면서 이걸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네. 자, 이 진술이 과연 그러니까 결국 이 진술도 박은호, 박상진 두 사람만의 대화예요. 예. 제 3자가 없는 거예요. 검증이 힘든 말인 그렇죠. 거죠. 예. 검증할 방법이 그런데 없는. 예. 검증할 방법 세 가지 단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날 재판에서. 예. 첫째 뭐냐? 박상진 정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했으니까. 네.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럼 박상진 정인은 진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상진 정인을 법정에 세우자. 그럼 네. 검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 예, 예. 그럼 두 번째. 자, 박은호가 그러면은 이 진술을 소위 말해가 왜 하게 되었느냐? 예. 자기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자기도 변호인을 선임했다. 예. 그래서 변호인한테 이 조력을 받아보니까 와, 박상진 사장한테 들었다. 그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변호인이 하지 마라 하라고 해서 내가 안 했습니다예요. 예. 그래서 변호인이 바로 물었죠. 아니, 그 변호사 누구냐? 그렇죠. 딱 물으니까 세종법무법인. 세종법무법인은 우리나라 5대 로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세종법무법인 소속 이모 변호사다. 나와 성만 말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모 변호사다. 그리고 나와 고향이 같은 전라도 광주다. 그렇게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 좁혀지지 않나요? 좁혀지죠. 제가 예. 이제 검증 다 했죠. 예, 세종법무법인의 예, 이모 예. 변호사 한 40명 넘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전라도 광주 이게 되니까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그리고 네. 진술조서에 박은호 네. 진술조서에 변호인이 입혀라면 그 변호인 이름이 들어갑니다. 근데 진술조서 세 가지 그러니까 검찰 2번, 네. 특검 1번 거기에 변호인 이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입혀가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변호사가 있으니까 예. 그 변호사를 또 불러가지고 하면은 진실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예, 사건이니까. 예, 예.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자, 그러면 당신이 박상진 사장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느냐 아닙니까? 언제? 예. 언제란 시점이지 자기가 2015년 12월 5일 날 독일에서 귀국해가 네. 2016년 6월경까지 박상진 사장을 몇 차례 만났는데 네. 그때 들었다 해요. 날짜가 11월 6개월 사이에만 들었다. 아 좋다 그러면. 그럼 이 들은 장소가 어디냐? 예. 그러니까 장소도 기억이 안 날까요? 설마? 아침 때냐, 점심 예. 먹을 때냐, 저녁 때냐? 예, 예. 아,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변호사가 묻죠. 신라 호텔이냐? 아, 신라 호텔은 절대 아니다. 커피숍이냐? 아, 커피숍도 아니다. 아, 점심인지 저녁인지를 기억 안 난다. 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진술, 그 예. 시간과 장소, 그걸 이제 특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박으로 기억을 쫓아가지고, 네, 그 네. 무렵에. 그러면 박상진 사장이 어쨌거나 그 무렵에 박으로 만난 장소하고, 예. 그걸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게 네. 이 재판 막바지에 터져 나왔습니다. 막바지에 터져 나왔는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검찰이 상당히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팍 터져 나온 거예요. 따져보면 이게 승부수일 수도 있고 독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박은호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은 예.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도 항소 결국 유죄입니다. 못 나옵니다. 예. 그러나 이게 사실이 아니다. 네. 사실이 아니다 하면은 박은호의 진술로 특검 공소장이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 자체가 존재 기반이 없는 거죠. 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전제가 다 무너지는 예. 거죠. 지금 뭐 이미 몇 개는 무너졌지만은 네. 이 진술 때문에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 이번 재판에서 네. 이 진짜 특징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예. 그 박원호라는 인물이 사실은 그 저기 안민석 의원 책에도 나온다고 예, 예. 상당히 그 승마계 예. 계에서 그러니까 모사꾼으로 통한다는 표현이 그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예. 구체적인 또 증거가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이 재판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이 재판 특징은 뭐냐? 자, 박은호가 얘기가 박상진 사장하고 1대1로 들었다는 거예요. 1대1. 네. 자, 김종차관, 예. 김종차관은 대통령과 김종덕 장관과 자기가 있는 3명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정유라 승마전 해줘라는 말 하더라. 예.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는 차 안에서 대통령 전화를 받고 자기 메모했다. 예. 딱 그거예요. 네. 자, 그리고 김한수 진술. 병원의 이모란 여자가 전화를 걸어가. 예. 네가 태블릿 PC를 개통해 줬다면서 예. 라고 말하더라. 결국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이 소위 진술에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우리가 야인 봤다고 할 그게 아니고 합리적 의심이 너무너무 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이 참 묘하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고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언론 보도에 넘어가고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진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저는 기자로서 취재하다가 그게 검증 불가능한 얘기면 네. 안 씁니다. 그렇죠. 진실은 결코 은폐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